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회사 일을 좀 처리할 게 있어서 미처 영상을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부터 해서 제가 랭체인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올라마를 이용해서 오픈소스 LLM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다루는 영상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콜링은 일반적으로 펑션 콜링이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법을 정의를 한다면 어떤 모델로 하여금 제가 이제 입력해준 프롬프트에 근거해서 응답을 생성을 하는데, 단 이때 제가 미리 정의해준 스키마에 맞춰서, 즉 저희가 원하는 형태, 구조를 갖는 출력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법을 제가 툴콜링 또는 펑션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제 도구를 호출한다거나 또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는 이 기법의 이름 때문에 실제 함수 호출까지, 즉 어떤 액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기 쉬운데, 툴콜링 또는 펑션 콜링이라고 부르는 이 기법은 실제로는 그 도구를 실행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랭체인에서 툴콜링을 지원하는 그 LLM 모델들, 공급사들을 보면 엔트로픽, 호이어, 구글, 미스트랄, 오픈 AI 등등이 존재하고요. 오픈소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올라마 같은 경우에는 펑션 콜링 자체를 아직은 다른 모델들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 펑션 콜링 저희가 스키마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던가 함수 호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면서 익혀보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용자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이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존재합니다. 이런 어떤 입력값, 저희 프롬프트 상에서 저희는 이런 형태의 스키마로 데이터를 출출하고 싶어요. 즉 여기에 알렉스와 클라우디아, 여러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중에서 이름, 그리고 키, 그리고 머리 색깔,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문자열, 정수형, 또 문자열 형태로 추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출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주어지고요. 거기서 추출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프로퍼티들, 어떤 필드들을 추출할 것인지, 어떤 자료용으로 추출할 것인지 스키마를 정의해 두고, 이 형태로 LLM에 저희가 함수 호출, 펑션 콜링 또는 툴 콜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LLM은 이 제시된 정보에서 이 스키마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해서 이 패시지, 입력된 패시지로부터 정보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되는 형태는 이 스키마에 맞춰 추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수 호출 또는 툴콜링의 결과는 이름 필드, 키 필드, 헤어 컬러 필드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제시해준 스키마 형태로 객체 형태로 추출해 주죠. 그래서 알렉스에 대한 정보, 클라우디아에 대한 정보,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현재 랭체인에서 일반적으로 이 챗 모델에서 이 펑션 콜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툴 콜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스트럭처드 아웃풋, 그리고 제이슨 모드, 로컬 모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툴 콜링 그리고 스트럭처드 아웃풋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모델들을 보시면 일단 오픈 AI의 엔트로픽, 코이어, 이런 모델들은 전체적으로 툴콜링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료로 사용하는 그런 API들은 툴콜링을 전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로컬 LLM, 챗 올라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VLLM 이용하는 것도 현재 툴콜링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일부 이제 제가 프롬프팅을 통해 가지고 올라마를 쓰더라도 어떤 제이슨, 아까 보셨던 그런 스키마 형태로 저희가 프롬프팅을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직접 그걸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랭체인 팀에서는 이 챗 올라마를 대체해서 이 올라마 모델을 이용해서 펑션 콜링, 툴 콜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올라마 펑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현재 구현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그 챗 모델이 아니라 별도 이제 함수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마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익스페리멘탈, 현재 개발
단계에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이제 오픈AI를 쓰는 것만큼 완벽하게 현재 작동은 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람마3 모델 이용을 해서 출력 형태는 제이슨 구조로 출력해주는 이 올라마 모델 이용해서 제가 함수 호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랭체인에서 현재 엑스페리멘탈 모드이긴 하지만 현재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v 파일에서 오픈AI 인증키를 좀 설정을 해두고요. 그걸 먼저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를 전부 저희가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dmv 파일에는 오픈AI API 키라는 형식으로 해서 SK 시크릿 키로 시작하는 인증키를 입력을 해주셔서 저장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py.dmv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환경 변수에 정의되어 있던 파일들을 전부 이제 읽어오게 되죠. 도구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설정 관련된 예제는 랭체인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랭체인 문서 앞서 도구 설정하는 부분, 툴 콜링, 펑션 콜링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도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먼저 툴 스키마라고 하는 랭체인 툴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툴 데코레이터 이용해서 현재 add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함수 그리고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그런 두 개의 도구를 일단 정의를 해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파이덴티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이제 클래스 형태로 두 개의 add와 multiply,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과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것들을 각각의 이 두 개의 도구에 대한 입력값들이죠. 그 속성값들이 정수이고 해당되는 필드에 대한 설명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실제 도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 같이 제공을 해주면 이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 자료형 이런 값들을 저희가 LLM에 그대로 그 프롬프트 안에 포함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두 가지 방식을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툴 데코레이트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함수를 정의해두고 함수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각각의 아규멘트 A와 B 두 개의 값에 대한 설명을 이 함수의 이 docstring 부분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파이덴틱을 쓰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료형들을 저희가 그 타입 체크를 좀 더 엄격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바인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오픈AI나 엔트로피, 구글 이런 유료 API들이죠. 여기서는 함수 호출을 지원을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오늘 실습은 오픈AI의 GPT 3.5 모델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의해둔 이런 도구를 저희가 모델에 이제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데, 즉 저희 LLM 모델에 이 도구들을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앞에서 오픈AI의 3.5 모델을 정의하신 다음에 바인드 툴수 하신 다음에 앞서 정의했던 도구들 이렇게 클래스 파이덴틱으로 정의하신 도구를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앞에 툴 데코레이터로 만든 도구를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전달을 하실 때 이 바인드 툴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랭체인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LLM은 현재 이 툴 두 개의 도구에 대한 스키마 정보를 전달을 받은 입력받은 형태의 이제 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을 실제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제 노트북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예제 비슷하게 이제 툴 데코레이터 이용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과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곱하는 이 도구를 한번 정의해 두고요. 그다음 파이덴틱으로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dd 그리고 multiply 이제 각각 두 개의 도구를 정의하는데 파이덴틱으로 해서 정의하는 방법을 선언을 해주고요. 오픈AI나 뭐 엔트로픽이나 이런 유료 API 정식으로 펑션 콜링을 지원해주는 그런 챔 모델을 이용하실 때는 뭐 어떤 걸 쓰셔도 잘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먼저 오픈AI 모델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GPT 3.5 터보 모델을 이용을 할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바인드 툴스 현재 저희가 add와 multiply 현재 소문자로 정의해 둔 거는 제가 툴 데코레이터로 정의해 둔 거를 이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 현재 소문자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정의해 뒀고요. 그리고 파이덴틱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형태로 정의해 뒀습니다. 그래서 add와 multiply 이제 대문자 A와 대문자 M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툴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정의해둔 그 도구들을
두 개의 도구를 한번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LLM에 두 개의 도구를 바인딩 해주고요. 그러면 저희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과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이 커스텀 툴이죠. 이 사용자 정의 도구를 LLM 모델에 스키마를 전달해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쿼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시해주는 인풋 값들, 실제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정보 안에서 그러면 저희가 정해뒀던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 또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것에 대한 스키마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숫자를 찾는 거죠. 곱할 수 있는 두 개의 숫자 또는 덧셈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숫자를 LLM 모델이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키마 형태로 찾게 되죠.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것과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스키마, 두 가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키마를 전달해준, 바인딩해준 LLM 모델에 이 쿼리를 전달을 해주면 여기서 3과 12 그리고 11과 49 두 개의 숫자에 대한 연산에 대한 스키마를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된 결과고요. 모델의 이제 응답 결과 중에 이제 툴 콜스 속성만 한번 출력을 해보면 리스트에 두 개의 객체가 담겨 있고요. 저희가 전달해준 스키마 A와 B를 찾았고 네임 속성을 보시면 이 도구의 이름입니다. 멀티플라이 스키마에 해당하는 A 값과 B 값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add라고 하는 그 도구에 적합한 A와 B 두 개의 아규먼트 값을 스키마에 맞춰서 찾아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값을 찾아준 거죠. 자, 이번에는 파이덴틱으로 정의해둔 즉 대문자로 시작하는 두 개의 도구를 전달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구를 바인딩을 해주고요. 실행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툴콜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보시면 함수를 multiply, 대문자로 시작하는 함수 이 부분 툴콜스 속성만 따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도구와 도구 두 개를 찾았고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것과 두 개의 숫자를 이제 더하는 부분 이것도 두 개의 객체를 리스트 형태로 배열 형태로 담아서 출력해 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해 주는 것, 저희가 전달해 준 스키마에 맞춰서 데이터를 찾아서 익스트랙션, 추출해 주는 것까지가 이제 툴콜링이 하는 역할이고요. 이 툴콜링의 결과고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실제 함수를 호출하는 것들은 함수를 직접 이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add 함수 그리고 multiply 함수를 만들었죠. 이렇게 곱하는 값들 두 개를 뽑았다면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즉 36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두 개를 더한 이제 60이 정답이 될 거고요. 실제 연산을 함수 형태로 구현을 제가 해서 이 값들을 이제 각각 전달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랭체인 문서에서는 현재 이런 형태로 아래 예제를 좀 구현해줘서 그 코드를 일단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해서 함수 호출의 결과, 즉 툴콜링의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죠. 이걸로 실제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쿼리를 먼저 메시지 형태로 제가 챗 모델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챗 모델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휴먼 메시지로 먼저 사용자의 쿼리를 좀 입력을 해주고요. 그 사용자의 쿼리를 전달해서 제가 도구를 LLM with tools 현재 그 도구를 바인딩해둔 LLM을 이용을 하시면 AI 메시지 즉 이 값을 얻을 수 있죠. 정확하게 하면 이 부분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전체 메시지도 어펜드 이용해서 메시지 목록에 일단 추가를 해주고 그 중에 이 툴콜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반복문을 처리해주면서 객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현재 도구를 추출해냈고요. 멀티플라이, add, 곱셈과 덧셈 각각 하나씩 저희 현재 쿼리 안에 곱셈 연산에 대한 것도 있었고 덧셈 연산에 대한 것도 있었죠. 현재 두 개의 이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add와 이제 multiply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름 속성만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이름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걸 소문자 변환을 해준 다음에 현재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add라면 앞에서 저희가 함수 툴 데코레이터를 정해뒀던 그 도구를 여기서 호출해 주는 거죠. 이 키값이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멀티플라이면 곱셈을 해주는 함수를 추출하는 거고요. 만약 이게 덧셈을 하는 도구 스키마라고 하면 이름 속성을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add라고 하면 이제 덧셈을 해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출된 함수의 이 아규먼트들 이 부분이죠. A 값과 B 값을 전달을 해주면 그 함수의 이제 출력 값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함수의 출력 값을 마찬가지로 툴 메시지로 해서
메시지 목록의 배열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휴먼 메시지, 저희 쿼리가 이 부분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쿼리를 이제 이 LLM 위드 툴스 도구를 바인딩 해둔 그 LLM에 이제 전달해주면 이런 형태의 AI 메시지가 오죠. 이 부분은 이제 툴 콜링의 결과고, 각각의 툴 콜링의 결과에 있는 그 제가 추출해낸 두 개의 객체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첫 번째 툴 메시지로 추가되는 부분은 이 툴콜 아이디를 제가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전달이 된 거죠.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곱셈 연산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3과 12에 대한 곱셈의 그 함수, 저희 정의해뒀던 함수의 A와 B를 전달해서 그 결과값을 그대로 36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죠. 36을 이제 툴 메시지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개의 숫자를 이제 더하는, 즉 add 도구에 대한 그 두 개의 아규먼트 A와 B, 11과 49를 함수에 전달을 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죠. 그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함수에 저희가 추출한 아규먼트 값들을 전달해서 처리해 주는 거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후처리해 주는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서 처리를 해 주거나, 또는 이제 랭체인에 구현되어 있는 이거를 또 에이전트 형태로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그런 에이전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또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럼 이렇게 입력된 전체 메시지를 저희 챗 오픈 AI 모델에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 결과값은 현재 처음 쿼리 두 개의 연산, 3과 11을 곱셈을 하는 것, 그리고 11과 49를 더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생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과 12의 곱셈은 36이고 11과 49를 더한 결과는 60이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처리했던 그 툴 콜링의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덧셈을 처리하는 함수와 곱셈을 처리하는 함수에 저희가 추출했던 이 아규먼트, 인자값들을 전달을 해서 이 결과값을 계산했고요. 이 계산한 전체 정보를 챗 오픈 AI GPT 3.5에 이제 전달을 해서 최종적인 이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오픈 AI나 챗 오픈 AI, 앞서 보셨던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툴 콜링, 펑션 콜링을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API에서는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턴 값을 보시면 여기에 사용된 이제 토큰의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오픈 AI API 이용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이 메타데이터들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올라마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마 펑션을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올라마 펑션 현재 엑스페리멘트 아래에 구현되어 있는 거고, 모델은 람마3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람마3는 미리 이제 풀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올라마 설치하신 다음에 올라마 이용하셔서 람마3는 다운로드를 받아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인드 툴스로 해서 이 파이덴틱으로 구현했던 도구 두 개를 전달해 줄게요. 이걸 전달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덴틱으로 구현된 그 스키마를 전달해 주고요. 쿼리는 동일한 쿼리를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3과 11을 곱하는 값과 11과 49를 더하는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한 질문을 한꺼번에 던져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 스키마에 해당하는 거는 add와 multiply 각각 한 개씩 존재합니다. 이거를 한번 람마3를 이용을 해서 쿼리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M1 맥북 프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컬 모델을 돌리다 보니까 추론 속도 좀 감안해서 제가 현재 맥북에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툴콜링 한 결과를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 툴콜스 속성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ultiply 3과 11을 곱하는 거에 대한 부분만 하나 추출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오픈AI에 썼을 때와 올라마 펑션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실험 중인 이 올라마 함수 호출 기능을 이용했을 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마 펑션스를 이용하셨을 때는 도구를, 즉 스키마를 하나만 추출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개를 넣어주더라도 해당하는 거 하나만 추출해 주고요. 사실 이제 두 개가 해당하지만 두 개 중에 아마 앞부분에서 먼저 멀티플라이가 먼저 처리가 되고 뒷부분은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바꿔서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쿼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1과 49를 더하는 걸 앞쪽에 놓고 3과 11을 이제 곱하는 거를 곱셈을 뒷부분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 부분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그럼 이제 덧셈을 먼저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고
리스판스의 이제 툴콜스 속성 부분만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덧셈 부분만 처리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서 확인해 보시면 스키마를 딱 하나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즉 스키마 여러 개를 넣더라도 가장 앞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처리해주는 형태로 현재 즉 멀티 엔티티 추출을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추출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 앞으로 뭐 랭체인 팀에서 더 개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여러 개 추출하는 거를 구현을 하시려면 아마 이제 코드를 이제 직접 좀 기능을 구현하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직접 구현을 해보거나 또는 이게 질문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질문을 좀 하나씩 끊어주는 작업을 먼저 LLM 통해서 한번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각각의 이제 개별 질문에 대해서 펑션 콜링을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사실 애플리케이션 구현단에서 저희가 좀 제약 조건 또는 어떤 전 처리를 통해서 스텝을 하나 더 추가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앞서 저희가 정의해뒀던 그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연산까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코드 그대로 이용을 해주고요. 여기서 보시면 에러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엔 정상 작동하네요.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씩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실행을 했을 때는 잘 실행이 됐죠. 근데 이 부분의 차이는 이 펑션 메시지라고 제가 좀 변경을 해뒀어요. 앞에서 그 오픈 AI를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을 툴 메시지라고 했었거든요. 앞쪽으로 가보면 이거를 툴 메시지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툴이라고 정의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툴 콜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메시지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오픈 AI는 이거를 지원을 하지만 올라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두 개의 그 스키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현되어 있는 함수에서는 하나의 그 스키마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 먼저 추출하고 그 뒤에 있는 건 처리를 못하죠. 이렇게 하나만 처리하는 거를 이제 펑션 메시지로 제가 펑션 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랭체인 내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션 메시지로 이 부분은 좀 바꿔서 처리를 해줬고요. 뒷부분에 이제 제가 전달해주는 이 펑션의 이름을 이 네임 속성에 전달을 해서 메시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덧셈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그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앞에서 오픈AI API 이용했을 때랑 저희가 동일하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럼 이 메시지를 이제 라마3에 한번 전달해 볼 텐데 올라마 펑션스를 쓰시면 안 되고요. 현재 저희가 이 함수 호출을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함수 호출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제너레이션 생성을 하시려면은 이제 LLM 모델을 직접 별도로 좀 불러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번에 라마3 모델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뭐 이걸 굳이 뭐 같은 모델 하실 필요는 없겠죠. 펑션 콜링을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뭐 라마3가 잘한다. 그러면 라마3로 펑션 콜링을 수행을 하시고 실제 이제 질의응답하는 이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 텍스트 제너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뭐 또 다른 모델을 이용하신다거나 하는 형태로 구현하셔도 되겠죠. 라마3 일단 이용을 해서 동일한 모델로 한번 메시지들을 전달해서 답변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오픈AI의 그 툴콜링과 다르게 이 전체 과정을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 정답은 60이다. 실제 이제 정답이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함수 호출에 대해서 근거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LLM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생성을 해내고 있어요. 3과 12의 곱셈 연산에 대해서는 라마3가 이런 연산, 기본적인 연산 능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36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실제 툴 콜링, 펑션 콜링이죠. 그 펑션 콜링의 결과로 얻은 이 3과 12의 곱셈을 처리한 이 숫자 60에 대한 정답만 얻고 싶은 거죠. LLM 자체적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수 호출을 통해서 추출한 저희가 원했던 그 스키마의 근거에서 추출된 정보만 가지고 답변을 하길 원하는 거죠. 즉 모델을 생성할 때 활용하는 지식을 저희가 함수 호출, 툴콜링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게 저희 의도라면 이런 형태로 생성하는
거는 좀 저희가 의도했던 현재 그 방향으로 모델이 생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프롬프트를 한번 구성해 봤고요. 이거 근거해서 앞에 답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챗 올라마 모델을 이용을 해볼 거고, 챗 프롬프트 템플릿 이용해서 답변을 해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되 다음 어떤 계산, 오퍼레이션에 근거해서, 제가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 부분은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제가 펑션 콜링을 통해서 추출한 그 값을 이 부분에 전달해 주고요. 즉 저희가 추출한 정보의 근거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 그 실제로 이제 제가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인 컨텍스트 러닝 형태로 실제 그 컨텍스트를 제가 제공해 주고 이 컨텍스트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모델은 람마3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제 LCEL 문법을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 그리고 모델 스트링 아웃풋 파서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 부분만 응답 부분에서 추출을 해낼 거고요. 앞에서 그 메시지스 배열에 있던 이 연산의 결과 이 부분이죠. 이 세 개의 메시지를 그대로 컨텍스트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쿼리 부분, 사용자의 질문 부분은 퀘스천에 전달해 줍니다. 그럼 프롬프트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그 완성된 프롬프트가 이제 챗 모델, 람마3 모델에 전달이 돼서 답변을 생성을 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imple math question이라고 되어 있고 정답은 60이고 3과 10이 곱한 연산에 대해서도 뭔가 처리를 해주고 있죠. 제가 원했던 형태의 답변은 아닙니다. 현재 펑션 콜링의 그 결과로 제가 추출한 그 스키마에 해당하는 제가 원했던 딱 정보들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3과 12를 곱하는 연산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약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어떤 계산 결과에 근거해서 한번 답변을 생성하도록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전히 이제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있네요. 컨텍스트로 전달되어 있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덧셈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곱셈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질문 부분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 메시지 생성을 할 때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에 질문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메시지 배열을 생성할 때 질문은 추가해 주지 않도록 할게요. 즉 이 부분 처리할 때 질문을 추가하는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람마3 이용해서 다시 한번 LLM 모델에 저희 도구를 바인딩을 해줬고요. 이걸 근거해서 메시지를 구성을 할 때 쿼리 부분을 좀 제거해주고요. 이렇게 주석 처리해버리고 나머지만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가 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는 배열로 좀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자 여기에 저희 쿼리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쿼리로 수정을 해주고 그럼 쿼리에 대해서 AI 메시지 이제 생성을 해낼 거고요. 그거 금간해서 이제 제가 펑션 메시지까지 추출을 해내겠죠. 그러면 함수 호출의 결과만 이제 add 도구를 찾아줬고 11과 49라고 하는 그 덧셈에 필요한 두 개의 숫자도 추출해 줬고요. 그 결과까지 이제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전달을 해 줄게요. 첫 번째 LLM 모델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 전체 연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함수 호출로 추출한 그 정보에만 근거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 형태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LLM을 호출을 해보면 이번에는 계산 결과 오퍼레이션 리절트에 근거하면 11과 49를 더한 값은 6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과 11을 곱하는 연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답변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저희가 원했던 형태로 일단 응답을 생성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한국어로 좀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성을 하되 다음 계산에 근거하여 질문에 간단히 한국어로 답하세요라고 제가 한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에 17을 더한 건 얼마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새로운 질문을 좀 던진 거죠. 그럼 여기서 23과 17을 더하는 거에 대해서 추출을 해낼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쿼리를 메시지에 넣는 걸 일단 추가를 했거든요. 현재 여기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제가 질문을 하나만 했기 때문에 질문을 이제 여러 개 했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질문 자체가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하시려면은 이 부분을 이제 비어있는 배열로 처리해 주시고 그럼 쿼리는 직접 이 바인딩된 도구가 바인딩된 LLM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메시지부터 추가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잘 존재하면 응답을 이제 호출해주고 리턴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을 찾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도록 처리했습니다. 23과 17을 더하는 연산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마3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영어로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한글로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한국어 데이터고 저희가 프롬프팅을 뭐 영어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 AI나 뭐 제가 일단 오늘 실습은 GPT 3.5로 하고 있지만 GPT-4나 좀 더 이제 고성능의 그런 모델들을 써주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어는 여러 가지 저도 쓰면서 원하지 않는 형태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함수 호출 부분도 현재 제가 올라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화된 모델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4비트로 양자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또 16비트 풀 버전의 모델을 쓰면은 그리고 파라미터 7B 모델이 아니라 저희가 뭐 70B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성능, 더 좋은 성능을 제가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또 구현을 하려면 제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걸맞는 또 하드웨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작은 모델로 저는 좀 실험을 좀 많이 해보려고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